대조 1구역은 3, 6호선 더블 역세권 불광역 2024년 개통하는 더블 역세권 연신내역으로 GTX A 노선이 파주 운정에서 돈탄 방향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당선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신문당선은 삼성에서 출발해서 용산으로 가는 건데요. 독바역을 거쳐서 갑니다. 그리고 구산역, 역촌역이 자리하고 있는데 최고의 위치에 대조 1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불광동 핵심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융합복합도시로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대은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풍아파트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육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주변에 재래시장 그리고 NC백화점, 생활 편의시설도 밀접해 있습니다. 현재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완료됐고 일반 분양은 내년 상반기쯤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부동산 경기가 현재 살아나고 있어서 서울은 거의 완판 행렬인데 평당 3천만원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조 1구역은 부정선거로 조합장, 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 상태이고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 1구역은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2023년 7월 6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호수 추천 결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59형에서 74형으로 변경한 12세대 때문입니다. 공란 공고를 하고 이익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 후에 총회 안건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0일간 공란 공고를 하고 바로 하루 뒤인 22년 7월 29일 관리처분총회를 했으므로 공란 공고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총의안 상정할 시간 없이 바로 해버린 겁니다. 평행 변경 신청은 가능하고 신청자가 많으면은 감정평가선으로 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에게 공지를 하지 않고 조합의 평행을 변경하고 싶어서 직접 조합에 전화로 문의하는 분들까지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평행 변경 신청이 가능한 걸 잘 아는 조합원들은 접수를 받아줬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59형에서 74형으로 전환이 12세대가 됐는데 여기에 이사 1명과 대의원 3명이 포함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조합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결국 시시하고 자기들끼리 헤매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가능했다면은 전체 조합원에게 명확하게 공지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선으로 하든지 추첨으로 하든지 등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했었다면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9월 실시 예정인 대조 1구역 조합장 선출하고 임원, 대의원 연임 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등록 기간이 23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 13일간인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모집 인원은 3에서 5명입니다.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조합장 선거는 9월 초순쯤 실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조합장 직무대행 인사말에서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의 가장 큰 가치는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 구성, 총회 대행업체, 홍보요원 선정과 활용 등 선관위 관련 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 측에서는 부정선거로 판결난 조합장 선거에 이용했던 총회 대행업체를 또다시 선정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총회 대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조합원들의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조합원 카페에서 세밀하게 비교 분석이 잘 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조합에서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조합원 돈을 물쓰듯이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 구역과 관리비, 인건비 예산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장이 4구역 2022년 정기 총회책자 120에서 121쪽, 대조 1구역은 2013년 정기 총회책자 91에서 92쪽, 94쪽을 참고해서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예산 연도 차이와 조합원 수 차이, 그러니까 대조가 1478명이고 장이 4구역이 900명을 감안해도 한 4,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은 이제 관리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관리비 내역을 보시면은 총회 운영비가 대조 1구역이 40억 2340만 원입니다. 장이 4구역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보시면은 차이는 36억 7천 차이가 납니다. 총회와 관리비 수당이 보면은 18억 5천 6백만 원, 장이 4구역은 9,800입니다. 차이가 17억 5,761만 원입니다. 각종 소송비, 대조 1구역 각종 소송비에서 보시면은 대조 1구역 소송비가 23억 8,638만 80원입니다. 장이 4구역은 2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21억 8,638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관리비 합계를 보게 되면은 대조 1구역이 84억, 총회 운영비, 총회 관리비, 각종 소송 비용 이것만 해서 84억인데 장이 4구역은 11억 원. 그래서 보면은 73억 차이가 나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6배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인건비 사용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면은 조합장 급여가 8,340만 원입니다. 장이 4구역이 4,900만 원. 보면은 3,400만 원 차이가 나고 총무이사가 8,280만 원입니다. 장이 4구역이 3,840만 원. 총무이사가 조합장과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아가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상여금을 보시게 되면 상여금이 1억 9천만 원, 장이 4구역이 6,600만 원입니다. 합해 보면은 총 합계가 대조 1구역이 91억입니다. 장이 4구역이 15억, 무려 76억 차이가 납니다. 조합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피같은 조합원 돈을 물쓰듯이 썼습니다. 저는 재개발 투자를 하고 나서 조합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투자에 전 재산이 들어간 조합원들도 있고 지금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입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으실 겁니다. 조합원들 생각과 정반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감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고 안하무인격인 조합 운영이 계속된다면 조합원들의 고통만 계속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조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투자한 피같은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